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동네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동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특히 1세대 어르신과 3세대 아이들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가는 곳, 상당히 재미있게 들리시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정말 제가 아파트에 주로 살면서 옛날 같으면 아파트 한 동이라기보다는 엘리베이터 양쪽 세대가 한 부락을 형성했던 그런 세대를 살았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잘 알지를 못하죠. 엘리베이터 같은 구간에 있어도 알지를 못하고, 요즘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화를 겪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일선에서 정말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을 하면서 정말 잘 어울려지는 사회를 만들고 계시는 이름도 재밌습니다. 마을발전소 김영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등포 사회적 경제 영역에 가보면 우리 김영림 대표님을 림이라는 애칭으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림을 좀 꼭 이 토크쇼에 초대를 좀 해야겠다 해서 오늘 초대를 좀 했는데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먼저 마을발전소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실래요? 네, 마을발전소는요. 마을하면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게 된 공유 공간인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공유 공간이 생겨서 다행이지만 저희가 마을발전소를 2015년에 처음 공간을 열 때만 하더라도 어디 돈 내고 차 마시는 카페가 아니면 네. 이웃들이 만날 공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동네에서 뭐 밥도 같이 나눠 먹고 동네 어슬렁어슬렁 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카페에 가서 이렇게 5,000원, 3,000원씩 내고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동네에 우리가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랑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공유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마을발전소를 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까지 함께하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장난감까지 함께하는 다양한 뭐 세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마을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오늘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갖고 나오셨는데, 이게 아마 우리 마을발전소가 하고 있는 일을 대변하는 물건 같기도 한데, 지금 저희 앞에 보니까 뭐 저거 백신 맞죠? 네, 맞습니다. 백신. 이 지금 코로나 상황 하에서 저 백신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저한테도 하나 주실 거죠? 그럼요. 백신 참 예쁘게 만드셨는데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마을발전소라는 그냥 이름만 건 그냥 공동체 모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다들 너무 재밌게 오셨어요. 누군가가 나 텃밭 한번 일구고 싶어. 그러면 서울에서 도시에서 땅 한 평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그냥 상자나 주머니에 짓지 해서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텃밭 활동, 밥상 나눔, 다양한 활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너무 재밌게 활동하시던 분이 어느 날 바쁘다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살짝 얘기해 주시기를, 내가 이렇게 재밌는 활동이 있는데 나도 생계를 꾸려가야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식당에 가니까 5,000원, 7,000원 하는 밥값 내기가 내가 좀 어렵더라. 그래서 나만 도시락 싸갖고 오기가 힘들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이 학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지금 이렇게 이웃들하고 함께하는 활동이 너무 재밌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수익을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재밌는 일도 하고 돈도 벌어서 이 재밌는 공동체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법인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뭐 주식회사, 사단법인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예, 지역을 위해서 이제 공공성 있는 활동도 하고 수익도 내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우리한테 걸맞겠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마음이 변하더라도 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모았던 이제 출자금을 해산할 때 네. 우리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비슷한 일을 하는 단위에 이제 또 뭐 예, 드리고 간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럼 이제 이 마음 변치 말고 오래오래 갑시다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조금 저희한테는 이제 무겁고 예, 딱 맞는 옷이지만 그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몇 분이 시작하셨어요? 처음 시작은 저희가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요. 이제 그 중에 뭐 임원은 5으로 예, 네. 딱 규정을 해서 지금도 갔습니다. 그분들이 하세요? 지금도 그 10명이 남아 있고요. 네. 이제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은 30명 정도가 30명? 네,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출자금 얼마씩 하셨어요? 저희 그러니까 임원진은 100만 원씩 100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5만 원씩. 5만 원씩. 네. 정말 그 좋은 모델 만드셨네요. 그 네. 최근에 지하철을 탔더니 네. 장난감 병원 네. 맞죠? 제가 본 맞습니다. 것 같은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지하철 네. 안에 이렇게 보니까 그 벽 쪽에 이렇게 네.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설명을 네.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네요. 네. 지금 제 앞에 지금 뭐 장난감 네. 이게 이제 아마 지금 병원에 온 장난감인가 보죠? 예, 어제 저녁에 응급으로 들어온 예, 응급으로? 환자였습니다. 마침. 아. 네. 그러면 그 장난감 병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장난감 병원은 애칭으로 장난이 아니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발전소 장난감 병원 장난이 아니야. 네. 그래서 정말 장난이 아니게 재밌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장난감이 그 재활용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어떤 부속품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려면 분해해서 버려야만 재활용이 되고 네. 만약에 이 상태로 버리신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려야 되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몰랐다가 저희가 알게 되면서 장난감을 일단은 고장난 것은 한 번이라도 더 써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수리, 소독, 그리고 이제 재활용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 그러면 네.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의사세요? 예, 저희가 그 초반에는 지역의 이제 어르신들을 의사로 고용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장난감 병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이다 보니까 네. 어르신도 많으시지만 실제로 집값이 저렴하다 보니 신혼부부들이 많이 네. 이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아이들이 동네에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많지만 또 그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쓰레기마저도 많다는 것을 알게 네. 돼서 이 장난감을 저희가 한 번이라도 고치는 것을 이제 저희 조합 안에서 그냥 네. 자원봉사로 시작했다가 아니다. 이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로 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제 초반에는 어르신들을 저희가 모아서 교육을 100시간을 네. 수료하시게 했고요. 이때에도 여성 할머님들은 많이 오세요. 할머니들은 네, 이런 공동체나 이런 곳에 관심도 많으시고 네. 또 모여 있는 걸 좋아하시는데, 네, 우리 할아버지들은 대표님처럼 남성분들은 선뜻 이 안에 발을 못 디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즘 이제 성비도 양성평등에 맞춰서 할아버님 7분, 할머님 8분을 따로 선발을 했습니다. 할아버님들 설득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그래서 그 할머님, 할아버님으로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장난감을 고치러 왔다가 저도 해보고 싶어요 하는 이제 아이 엄마들, 그 경력 보유 여성 그리고 이제 장애인도 같이 함께 이 장난감을 이제 수리하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네. 지금 그럼 15분? 초반에는 15분이었고요. 지금 이제 올해는 30명 가까이 됩니다.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세요? 네. 지금 평균 연령은 70대 이상이 70대 많으세요. 이상. 네. 80대까지 계세요. 정말 그 일자리가 정말 중요한데 네. 그 지금 마을발전소가 하고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마을발전소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네. 우리는 이거다 하고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네. 다른 분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도대체 너희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지금도 제가 수제 맥주도 가지고 오고 고추장도 가지고 오고 했는데 저희는 동네에서 필요한 일은 뭐든 이웃과 함께 풀어가는 게 이제 저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동네에서 텃밭이 필요하다고 해서 꼬마 동무 교실을 열게 됐고 반찬 만드는 것들을 배우고 나누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 밥상이 열린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 동네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같이 이웃들이 손을 모아서 함께 이어가는 게 저희 마을 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앞에 네. 아까 장난감도 있고 지금 이게 무슨 보약 한약 네. 같기도 한데 네. 이거 갖고 나오셨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 쇼핑 채널은 아니지만 그러게요. 네. 그래도 우리가 네. 토크쇼 하면서 네.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하고 이런 네.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마을발전소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텃밭부터 시작해서 동네 신문도 만들고 지금은 이제 장난감 병원이 조금 더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종국에 가서는 마을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냥 내 동네에서 내가 친근하게 만났던 사람들하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이제 저희의 뭐 목표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보이시는 것도 지금 보약이 맞죠? 수제 네. 맥주입니다. 수제 맥주. 네. 네. 그래서 뭐 드시면 몸과 마음이 모두가 회복이 되는 수제 네. 맥주인데 이제 이렇게 수제 맥주를 만들게 된 계기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회의처럼 나누다 보면 조금 어렵고 마을이 이제 술술 나오지 않는데 네. 이렇게 술을 통해서 네. 같이 동네 이야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떻게 같이 함께 해볼 것들을 도모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막걸리를 많이 빚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마을발전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도 많아져서 청년들이 또 수제 맥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래에는 이제 수제 맥주도 함께 빚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마을 밥상인 할머니 밥상을 운영했을 때에도 많이 느꼈는데 그 음식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그 식재료의 원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는데 네. 실제로 서민이 고가의 유기농이나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늘 이제 도농교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활동하다가 저희가 순창하고 지금 도농교류를 같이 순창 하고 고추장.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순창 고추장을 떠올리면서 순창하고 같이 짝꿍이 되면 고추장 할머니가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귀농귀촌한 청년들이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그 직거래 장터보다는 이제 먹거리에 대한 인식 개선 그래서 근래에 저희가 순창 고추장 재료를 받아서 서울에 있는 이제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함께 빚은 네. 전통 고추장입니다. 그래서 맛도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마을 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이제 사회적 가치는 네. 상당히 설명을 좀 하셨어요. 네. 경제적 가치, 네. 돈을 어디서 버시는지 궁금한데. 예. 돈을 벌긴 벌어야 되잖아요. 저도 대표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우선은 지금 저희가 마을 발전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서 많은 이제 신뢰를 갖고 네. 관계 자본은 형성이 됐다라고 어느 정도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를 꿈꿨던 때처럼 이런 그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금 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서 그 수익 모델도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근래에 이 장난감 병원에서 수리 소독하는 모델을 낱개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 경제로 해서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상황이어서 패키지 상품으로 네네. 가정 방역 서비스와 장난감 수리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다양한 마을 발전소의 체험을 이제 무료로 이용하시는 것 그리고 장난감 대여를 이제 묶어서 1년에 99,000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를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번 11월 27일 날 이제 연극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네. 버려지는 장난감들로만 저희가 소품을 제작해서 네네. 친환경 인형극을 네네.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나 이제 향후에 학교에 이런 인형극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수익 모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구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최첨단도 있고 아주 낙후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최현일 구청장님을 뵀더니 이제 지역 재생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물레동을 한번 갔었어요. 근데 물레동 갔더니 아마 이제 거기도 아마 지역 재생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청년들 창업 공간도 있고 거기도 뭐 이렇게 수제 맥주, 커피, 카페, 뭐 갤러리도 있고 정말 허름하게 생겼지만 또 이제 어떤 낭만이 깃든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재생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아마 마을발전소가 영등포구에서 정말 살맛나는 영등포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꿈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나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꼭 마을이 아니더라도 심장 뛰는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림께서 생각하시는 마을발전소의 비전 그리고 큰 그림
네. 어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네. 큰 그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공개를 좀 해보시죠. 네. 저희 향후에는 마을 발전소가 없어지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을 발전소라는 이제 구심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쩌면 이 인터뷰에 저보다는 장난감병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야 네.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것이 저희 마을 발전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앞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극적이시고 부끄러움을 네. 많이 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내 삶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그 주민들이 그냥 그 동네에 살아서 주민이 아니라 내가 그 동네의 주인으로서 주인이 되는 그런 삶들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마을발전소가 지금 활동을 하는 거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동네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마을 발전기가 돼서 돌아간다고 하면 네. 저희 마을발전소가 더는 필요 없어지는 그때가 이제 저희의 성공적인 딱 마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작게는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서 삶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내 동네에 나를 내가 돌봤던 분 또 혹은 또 나를 돌봐줄 나의 또 이웃들 이렇게 이제 어우러져서 네. 편안하게 또 나의 삶을 뭐 축제처럼 마무리하는 그런 미래를 꿈꿔봅니다. 그 마을 발전소에서 추구하는 돌봄 네. 지금 그게 돌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뭐 커뮤니티 케어나 막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내용 굉장히 좋지만 이제 지금 저희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제 당사자가 되고 또 그 당사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더 지속 가능하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돕지만 또 언젠가는 누군가가 또 나를 돕는 네. 그것이 또 꼭 쌍방이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서로 돌봄의 모델이 네. 저희 마을발전소의 돌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 대표님을 저는 처음 이제 재청세 재미난 청소년에 뵀는데 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세요?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에너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을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도 저는 아이를 친정 엄마가 다 키워주셔서 양육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던 사람 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엄마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국어는 봐주겠는데 영어 수학은 너무 어려워서 학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더라. 근데 아이는 학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엄마가 좀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저도 마침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아이하고 보내고 싶은 마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양육을 하려고 네. 들어왔으나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인 친구는 엄마 어디야가 게임을 오래 해야 되니까 어디쯤 오는지잖아요. 아, 네. 그래서 별로 엄마의 손길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엄마가 회사에 안 가니까 미스 코리아 누나들이 크리스마스 때 해외로 입양 가는 아이들 돌보던데 우리도 엄마 이제 집에서 노니까 그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제 손으로 아이를 키워봤다면 한 열흘쯤 고민했을 텐데 저는 그냥 아이는 회사 갔다 오면 다 커 있고 네. 그래서 바로 아이하고 이제 입양 기관에 가서 위탁 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마침 저희가 TV에서는 갓난 아이가 와서 뭐 한 보름쯤 한 달쯤 있다가 또 가고 또 다른 아이가 오고 이것만을 생각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고 혼혈이다 보니까 입양이 되지 않아서 저랑 꼬박 2년을 같이 네.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저귀도 제가 빨아보기도 하고 밤낮이 바뀐 아이를 업고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양육의 고충도 알게 되고 어쩌면 이제 말하는 공동체가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라고 네. 하는데 양육의 고충을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상을 치르거나 이제 병 수화발을 들면서 이렇게 또 그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발현이 돼서 지금은 제가 그 입양 간 아이가 이제 2년 만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이제 저의 이 움직임의 원동력이고 이 높은 목청의 근원입니다. 정말 그 다양한 경험 속에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네.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보니까 저도 이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을 발전소라는 이름도 참 예쁘고 네. 그다음에 장난감 병원이라는 이름도 예쁘고 이름이 예쁜 만큼 마을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참 따뜻하고 예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마을발전소의 발전을 계속 응원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을 살펴보면 무심코 버려지는 물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의 강남 아파트 단지하고 저 지방 소재 시골에 있는 농촌 지역과 자매 결연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강남 아파트에서 나오는 안 쓰는 물건들을 농촌 지역으로 보내고 났더니 농촌 지역에서 아주 귀하게 쓰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자원의 선순환을 돌리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을발전소가 영등포구 안에서 영등포구에 지금 출발은 미미하지만 힘이 장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최근 ESG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ESG 경영을 실행하면서 정말 사회를 좀 따뜻한 사회로 만드는 자원발전소가 많이 등장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안고 오늘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